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46회차 수요경주입니다. 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겨울인지 가을인지 사람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이렇게 오늘 추워서 목폴라를 꺼내 입었습니다. 자, 이번 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터가 좋은, 자, 모터 기력에서 이 모터는 진짜 입상 보증형이야, 이런 모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흐름 좋은 모터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모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인지도 있는 선수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자, 찌르기 형이 축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편성 중에 하나인데, 공격적이지 않다 보니 안쪽을 봐야 되고, 찌르기 형이다니까. 그리고 안쪽을 보더라도 버티지 못하면 바깥쪽까지 봐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입상 후보를 압축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변, 그리고 부착권 변수 항상 준비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1경주, 3경주, 자, 요거 다 일단 혼전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왜 혼전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하모가 장착한 22번 모터가 최근에 활용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민정, 실격, 6차, 그리고 김은지, 손유정, 홍진수, 정경호, 송효석까지 최근 5회차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와의 호전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정훈련에서는 연습을 의욕을 보였지만 실전과는 또 다릅니다. 스타트를 못하면 꽝인데, 이 스타트쟁이 김응선, 자, 스타트를 잘 끊는 김응선이 시속을 주도해서 서머를 압박한다면 수월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센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좋으면 김응선은 진짜 연습도 실전처럼 하는데, 뭐 배를 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기록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모습. 그래서 강축이라고 믿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휘감기를 기대하면서 이태근 날아 들어오겠죠. 그리고 신동길과 신동길도 최근에 상승세에다가 57번 모터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수지의 49번 모터는 지난주에 기광서가 복귀전에서 연속 입상을 했던 모터입니다. 자, 2번 중심으로 4, 5, 6이 도전하는 구도가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번도 불안하고 4번도 사실상 불안합니다. 물론 둘 다 실전에 강한 전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4번의 동반 입상에 힘을 실어보고, 또 4번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5번, 6번을 묶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서하모가 살아난다면 낭패고, 자, 두 선수가 또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는 데다가 축이 약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김응선에게 기준점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변 그리고 변수도 공략하시면서 접근해야 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문의 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기록이 지금 굉장히 늦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규, 자, 박성문이 장착한 24번 모터, 지난주에 구영구가 애를 먹었던, 굉장히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박성문은 좀 나가는데 스타트가 동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문의 약세를 김태규가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박성문의 스타트 승부가 남아 있고, 또 김동경도 지금 점수가 안정권인데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주영 같은 경우는 지금 모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만약에 2, 3, 4 한꺼번에 몰려서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5번이 찌르고 들어와서 역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법은 2번을 놓고 가지만 김태규가 그만큼의 신뢰감을 주는 전력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정경화 장착한 95번 모터도 최근에 상승세를 장수영이 지난주 기억나시죠? 장수영이 탔던 겁니다.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초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대끼리는 딱 세팅만 해놓으시고 공격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좀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바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3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찌르기 형이 축으로 나서는 게임인데요. 김지현입니다. 일단 오상현이 플라잉 여파에
눌려 있고 정원민, 윤영근이 박민영의 102번 모터도 기록은 잘 나왔습니다. 그 전에 탔던 뭐 강영길, 권명호, 유석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박진서를 비롯해서 원형관 이메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 체크가 필요한데,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윤영근도 분위기 반전. 자, 윤영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주하고 10경주 모두 5, 6착을 하면은 B2로 강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죠. 2번이 기습에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이고 5번이 공간을 제대로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올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김지현이 제 몫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5번을 놓고 2, 3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확정선 선수 랭킹 찍을 요게 기본이 되겠지만 지금 마음이 제일 급한 것은 윤영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점수가 급한 게 아니고 자, 강급 위기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박민현의 약세를 활용하면서 상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순위권의 변수로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요걸로 갈 건지 요걸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현이 가벼워 보이고 컨디션도 직선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윤영근도 지금 만만치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쌍승식 선택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줘야 되겠습니다. 초반 좀 신중하게 요구되는 그런 편성들입니다.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컨디션 좋은 선수가 많은데요. 그 중에 박설이는 자 모터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준이는 가속력을 중하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종원도 윤동호도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홍진수의 1코스냐 이진우의 역습이냐 요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진우가 뭐 스타트에서 홍진수를 아예 누른다라고 한다면 휘감겠지만 또 휘감아 찌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찌르기를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홍진수도 79번 모터 좋은 모터죠. 지난주에 우진수는 제 몫을 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한종석도 괜찮았고 김태규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홍진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구도인데요. 이동준하고 한성근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그림 그대로 오늘 화요일 연습에서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동준이 1코스였고 한성근이 3코스였나 그랬습니다. 중간이 비었는데 이동준이 인 빠지기를 하고 한성근이 안쪽을 파고드는데 한성근이 직선이 더 나가는 그림. 자, 여기도 연습처럼 자, 이동준의 1코스는 잘 탑니다만 한성근도 턴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 2와 1을 놓고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 김국흠의 14번 모터가 최근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국흠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타트로 먹고 살고 있는 박상현 그리고 바깥쪽에 김보경, 최진영도 공간을 파괴드리겠지만 박상현이 한 템포 빠르게 선두권에 올라서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변수로 활용하시고 특히 뭐 최진혁이 6구 나와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점수가 3.52라서 주선보류 은퇴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김보경도 16기라서 아직은 내년 시즌부터는 들어가는데 내년 전반기에는 이제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진혁 정도를 변수로 활용하시고 1, 2번을 상대로 4번이 도전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4번 박상현의 움직임이 괜찮아 보였던 그런 편성입니다. 6경주도 좀 까다로운데요. 자, 아까 3경주에 김지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주. 근데 조금은 수월합니다. 편성이. 자, 고정환과 김태우 센터 코스가 약합니다.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약세고 김태훈 같은 경우에는 17기 초반 바짝 하고 나서 신인 레이스에서도 후반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마무리했고 아직까지도 승부 타임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센터 코스 약세를 김민준이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5번을 추리의 중심에 놓고 지금 직선 가속력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박정아를 묶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휘감기로 밥상을 차려주거나 안쪽에 선회가 밀려서 5번, 6번이 같이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야 박정아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김민준 혼자 자체도 만약에 추가 맞제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번을 데려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만큼 자 1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김현덕 자 1코스를 잘 타죠. 그리고 생각보다 모터의 궁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영건도 블라잉 복귀 이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먼저 가겠습니다. 6번보다는 1번, 2번을 먼저 묶어가는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변수는 5번을 뒤로 꺾는 1, 5, 2, 5, 1, 2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죠. 일단 고정환과 김태훈이 복병이라고 평가됩니다. 어차피 안 팔리는 전력들이 배당으로 평가되는데 일단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공법의 두 번째 방법인 꺾어가는 뒤집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김민길이 또 장수영이 조성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나 장수영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97번 모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안지민 제가 지난주 경정 톡톡에서 97번 모터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97번 모터를 힘입어서 안지민 선수가 순발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날렸는데요. 자, 안지민 선수 확실하게 성적을 내면서 우승과 2착으로 첫날은 고전했지만 둘째 날에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장수영도 가벼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벽이 높죠. 이 3명의 선수 외에도 1코스를 잘 타는 김희용이 복병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키는 김민길이 주고 있는데요. 1번을 상대로 스타트를 빨리 끊어서 깔끔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김희용이 안쪽에 살고 4번, 5번이 추격하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집니다. 2, 1, 2놓고 4, 5 이렇게 기본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김희용이 1코스를 잘 탄다고 말씀드렸죠. 김민길이 찌르기도 애매하고 야 이거는 힘든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빨리 선택해서 빨리 돌리거나 아니면 레바를 빨리 놓고 찌르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비비다가 초동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턴마크를 놓치면서. 그러면 1번 흐르고 2번도 흐르겠죠. 3번 박준호도 레바 놓는 사이에 4번 장수영 이 모터 97번 모터가 역습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장수영의 97번 모터를 주목하는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민수와 곽현성의 경쟁 구도인데 106번 모터 요게 자 모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번 주에 기사 나오는 기사를 모터를 제가 썼는데요. 106번 모터가 누적 착순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살아나는 모터가 있는데 106번 모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적 착순점으로 평균 착순점으로 봤을 때는 선두권에 오르지 못하는 모터인데 자, 9월부터 11월 14일까지 이 쌀쌀해진 최근의 날씨로 봤을 때는 106번 모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106번 모터가 누가 탔냐? 지난주에 조미야가 탔습니다. 물론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목을 할 정도로 모터가 괜찮아서 주목했는데 못했고 그 전에 서희, 박원규, 구영구까지 조종수를 갖춘 선수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한 변수 정도로 내려놓은 항상 농구에 식스맨이 있다면 경정의 삼복승맨 김기한이 있죠. 여기 박지훈이 실전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민수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곽현성이 일단 두 선수가 주도권을 잡는 그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변수라고 한다면 1번 강영길의 기습 자, 스타트로 자, 두 선수는 같이 1번, 2번이 같은 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서로의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로 맞서 내가 63km의 나 강영길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타트를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돼. 찔릴 때 찔리더라도 감기지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타트를 해서 기습작전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한 같은 경우에는 정민수하고 강영길하고 경쟁을 했을 때 찌르러 먹을 수 있는 그림인데 만약에 정민수가 찌른다라고 한다면 할 게 없고 붙어들기를 하더라도 선회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곽현성이 들어오는 그림, 이 모터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느껴지고 변수라고 한다면 자, 5번이죠. 제가 곽현성 1기입니다. 곽현성 1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매번 곽현성이 나올 때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곽현성은 똥모터에
뗏목을 쥐어줘도 6코스에 갖다 박아놔도 승부가 걸리면 간다. 자, 모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곽현성은 승부가 있냐 없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모터가 괜찮은 만큼 주목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경주입니다. 여기는 일단 바깥쪽에서 생각보다 어성규가 이 26번 모터가 박원규가 지난주에 아무것도 못하고 갔죠. 1코스에서도 못하고 5착 2번 하고 갔습니다. 그 전에 탔던 이승일도 고전했고 양원준, 조성인도 한 번밖에 입상 못했던. 그런데 어성규를 만나서 생각보다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성규가 굉장히 연습에서 성실하게 임하기 때문에 돋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도 괜찮고 물론 아웃코스지만 박민성과 나병창이 기교 그리고 스타트 난조를 활용한다면 입상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은 열어놓고 가시는데 6번보다 더 유리한 건 전두식이고 이주영이고 김종민입니다. 일단 전두식 같은 경우에는 49번 모터 지난주에 아까 1경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모터를 배정받았고 이주영의 47번 모터도 이수빈이 자력으로 입상을 할 정도로 모터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종민의 58번 모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김종민의 기량을 인정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자, 지금 김종민이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600승에 가까운 570 몇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를 심상철이 쫓고 있고 또 올해 다승 부분에서는 심상철하고 김민준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김종민이 지금 점수는 다 벌어놨고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스타트도 무리하지 않고 0.0대를 0.2대를 끊고 있는데 자, 소극적으로 찌르기를 나선다라고 한다면 우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1, 2번도 못지않은 모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을 놓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번, 2번을 놓고 쌍승식을 뒤집는다. 요거 해볼 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다고 한다면 쌍승식을 뒤집어서 공략하는 그런 전개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맛에 맞는 전개를 가져갈 필요성이 느껴지는 편성입니다. 김종민 무조건 믿었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경주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근 일단 1경주 때 말씀을 드렸는데 1경주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미연이 17기 중에서 그래도 입상 좀 하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센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트를 잘하는 이태근이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공에 성공한다면 2번을 중심으로 유해관과 김태규, 윤영근, 이경석까지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하지만 김미연이 이태근을 꽉 물고 이태근 선배만 물고 가면 기본적인 스타트는 할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오는 겁니다. 1, 2번이. 자, 근데 이태근이 넘어갈 수 있는 시속이죠. 넘어가려고 하는데 턴마크를 크게 돌아 나간다 라고 한다면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장땡입니다. 자, 유해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차보다는 2차 훈련에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태근을 김미연이 날린다 라고 한다면 3번 놓고 바깥쪽에서 쭈루룩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변 가능성을 타진해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김미연이 조금만 걸어주면 역습이 통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승부수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승부수가 있는 편성인 만큼 제가 주목하고 있는 편성인 만큼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3파전입니다. 일단 서정원 자 기량이고 모터 안 좋고 그 다음에 정우민과 이현지도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는 만 기련태의 1코스냐 박진서의 총알급 모터냐 34번이 총알급이야? 자 여기에 김민천의 노련미냐 자 기련태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기록이 좀 덜 나왔지만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1코스에서 기습이 통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박진서 같은 경우는 34번이 뭔데 자 34번 지난주에 서정원이 탔죠. 완벽하게 은퇴 위기에서 벗어났고
자,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그 전에 이현지가 탔습니다. 자, 이현지가 온라인에서 우승을 했던 그 모터. 아, 기억나시죠? 직선 쭉 나와서 추격을 했는데 못 잡은 그 모터입니다. 자, 그 모터이기 때문에 이 모터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근데 대신에 기습을 성공할 수 있지만 모터 기록이 좀 낮고, 박진서는 모터가 좋은 반면에 스타트가 불안하고, 자, 김민철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만 역시나 29번 모터가 괜찮습니다. 박준현이 자력으로 우승을 했던 그 모터, 그리고 김민철이 지정훈련에서 플레잉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고, 자, 바람이 오늘 많이 불었습니다. 화요일 연습에서 승부 타임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죠. 김민철이 무슨 스타트 승부형이야, 선혜영 선수지. 그러니까 안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최근에도 4코스에서 찌를 줄 알았던 김민철이 돌렸습니다. 자력이 답답해서. 자, 고점 3파전인 만큼 여기도 일장일단을 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인 축선별, 저는 기렌테의 1코스도 좋고 박진서의 모토도 좋지만 김민철의 노련미 발휘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가 스타트를 못 끊는 순간 바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지요. 13경기는 좀 빡셉니다. 자, 이민아가 아직까지 3점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2.96으로 주선보류 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웃코스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한성근 컨디션 좋죠. 홍진수 모터 좋죠. 손재민도 최근에 잘 나가고 있죠. 신동길도 자신감이 예전 같은 그런 흐르는 선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도희 1코스.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일단 한성근까지 보기는 힘들고 1번을 선전을 기대하면서 옆자리에 이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딴 때 같으면 손재민을 적극 추천을 하겠지만 이번 주 홍진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번 모터도 좋은데 79번 모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번보다는 3, 4번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배당도 4번 놓고, 왜?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 대결할 때 역습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경주는 마지막 혼전 편성입니다. 믿을 만한 전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한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력 중하급 맞죠? 그리고 최지원 33번 모터가 윤서아 4번 나왔는데 한 번은 못 갔고, 김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도 2차 기체선, 최진혁 5착 서화모도 결장 실격 5척, 오세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터 궁합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또 지정훈련에서도 괜찮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까봐야 되는 거고, 정경호도 앞선 2경주 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회차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는데 이번 주 모터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래서 몸을 사린 것 같은데 일단 기습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기광서도 컨디션이 좋고 한운도 좋습니다. 근데 한운이 지난주 연속 입상을 통해서 은퇴 위기에서 주선보리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번 주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 인코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센터 코스를 3, 4, 5번을 조합할 것인지 아니면 1, 2번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확신을 주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안쪽을 먼저 봐야 되겠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민준의 전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찌르기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배민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만에 나왔는데 모터의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리고 1코스 운영을 굉장히 잘하죠. 김민준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박상현 역시도 스타트 승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끌어주면서 3번의 진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중에서 최종적인 축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1, 3번이 조금 더 2번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조규태, 정승호, 김희용 다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자, 조규태도 일단 모터는 정승호께 조규태보다 좀 낫습니다. 하지만 조규태도 지난주 영상 보셨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 열심히 하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점수는 고만고만한 둘 다 3.5대 그런 점수를 얻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변수로 활용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삼복승. 근데 저는 살짝 조규태를 조금 더 보고 있는, 모터는 정승호가 좋지만 의지 면에서 조규태를 좀 주목하고 있는 변수로, 삼복승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자, 지난주에 굉장히 직전 회차는 어수선했고 아주 혼전, 이태 이승 이민아가 가고 이응석이 가고.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큰 변수 없이 끝났는데 이번 주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김종목의 모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동호가 호재를 맞을 수 있겠고, 임예란도 지금 탄력이 안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길 63kg 무겁지요. 여기에 민영건이 그나마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김국훈도 늦습니다. 제가 평가한 지정훈련에서의 발순입니다. 아무래도 2번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3, 4번에 부진을 틈타서 5번이 날아오는 그림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3번이 빈틈 공략, 4번이 추격전, 그리고 6번 두 선수 역시도 추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살짝 강현기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민영건 함께 눌린다라고 한다면 강현기는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체중이 무겁고 일단 시속이 죽으면 다시 붙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밀리지 않고 3번만 제압한다면 3차권 진입은, 입상이나 3차권 진입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강현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17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재준이 꽝입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가속력 하, 선회력 하하하 웃고 있는 사재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리면 되겠고, 자, 박민성도 지금 체중이 3kg를 빼고 나왔는데 일단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박민성을 상대로 일단 기습을, 박민성이 사재준을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박정화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얕게 박정화가 박민성을 미끼로 보내놓고 던져놓고 본인이 안쪽을 파고드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3번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바깥쪽에 정민수, 김민기, 이동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정훈련에서는 5번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 경쟁에서 5번이 3번만큼 치고 나온다, 전속턴으로 응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여기도 일단은 액면상으로 3, 5번 중에서 축을 선별하고 2번, 4번, 6번 중에서 변수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둘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내일은 그나마 조금 더 날씨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기온, 자 기온 얼어주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경정은 하지요. 기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바람이 얼마나 부냐, 등바람이 부냐, 맞바람이 부냐,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너울이 얼마나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너울이 많이 지면 바깥쪽이 어려워집니다. 모터가 안 좋은 선수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까지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일단 모터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지금 계절성 바람, 너울이 굉장히 심하게 불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런 요소까지도 체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변 전략, 순위권의 변수까지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근데 뭐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제가 경주풀이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시작이 됐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면서 현장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경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